얼마 전에 귀멸의 칼날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귀멸의 칼날 새로운 극장판이 국내에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작 홍보를 위해서 귀칼의 주인공인 탄지로와 네즈코가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한다는 이벤트가 발표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반 걱정반으로 탄지로가 대체 어떻게 시구를 한다는 거냐,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들이 대신 온다는 거냐, 대충 이런 얘기들이 한참 오고 갔었죠. 그런데 그 시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도 전에 이 행사는 곧바로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의 예정일이었던 8월 9일의 그 다음 주가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일본 문화를 개인적으로 즐기거나 선호하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굳이 광복절을 앞둔 주간에 야구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걸 다 함께 공유하는 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굳이입니다. 굳이. 역사적인 얘기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이요. 그냥 실효성적인 측면으로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오시고 연인들도 오시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날 만한 여지는 굳이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저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주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어떤 정치인이 시구를 하러 야구장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평소에도 시장이나 지역의 국회의원이 시구를 하러 올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특정한 시기에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는 평소에 하던 행동들도 아니 왜 너네들 1번 후보만 부르냐, 2번 후보도 불러라, 너네 지금 특정 정당을 옹호해 주는 거냐, 이런 식의 다툼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다같이 기분 좋게 즐기러 온 야구장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굳이 광복절이라는 특정한 시기를 앞둔 주간에는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굳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품의 팬분들께는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취소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의 취소가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저의 생각과는 별개로 말이죠. 이번 이벤트를 취소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논리 중에 하나, 귀멸의 칼날은 우익 만화이기 때문에 시구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주장은 또 따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보도했었던 기사들을 몇 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광복절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일 뿐만 아니라 우익 논란에 휩싸인 귀멸의 칼날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 야구 팬들의 반감을 자극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일본 제국주의 팽창기인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이 착용한 귀걸이가 우길기 문양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체주의를 미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런 작품이 광복절 예매율 1위에 오르며 또 여러 논쟁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귀멸의 칼날은 2021년 무한열차편 개봉 당시에도 전체주의를 미화한 듯한 스토리와 우길기를 연상케 하는 주인공의 귀걸이 디자인 등으로 우익 논란에 시달린 바가 있다. 무한열차편도 전체주의를 비하한 듯한 스토리가 있었군요. 저도 저거 극장에서 봤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광복절 전후로 일본 색채가 강한 콘텐츠가 공개되면서 자칫 분위기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특정한 매체나 기자분을 비판하려고 특정 기사를 선별해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이번 사태를 보도하는 분위기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특정 기사를 선별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었고 그냥 검색해서 우선적으로 걸리는 대로만 가져온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들이 귀멸의 칼날에 대해서 우익 논란이 있는 작품이다 라는 서술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논란에 설득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또 그 논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서는요, 자기 방어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주장은 좀 구체성이 부족하지 않나요?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귀멸의 칼날이 우익이라고 한 적은 없는 거고요. 그냥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제가 크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피해갈 구석이 생기는 논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는 작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익 논란이 있는 작품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만으로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그 논란이 그냥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살펴보면은 이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여기저기에도 눈팅을 좀 해보니까 말이죠. 일반인 분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대충 이렇게 전개가 돼요. 자, 먼저 어떤 분이 질문 댓글을 올립니다. 아니, 김연의 칼날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난리인 건가요?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은 그거요. 주인공이 우길기 그려진 귀걸이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의 배경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래요. 그래서 제국주의 시절을 미화하는 작품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하면은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 분들 사이에서는 요 정도가 일반적인 흐름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김연의 칼날을 직접 보지 않으신 분들은 첫 번째, 주인공의 귀걸이에 우길기가 그려져 있다. 두 번째, 작품의 배경이 일제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일제시대를 미화하는 작품이다. 이런 논법으로, 이런 알고리즘으로 이 사태를 인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개 과정에 사실 논리적인 구체성이란 게 좀 있나요? 사실 저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냥 우길기 디자인이 나오고 작품의 배경이 일제시대라는 점만으로 이게 무슨 제국시절 일본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작품이라고까지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일본을 실드 친다거나 조회수 빨려고 김연의 칼날 실드 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사상검증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김연의 칼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유치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했었던 얘기니까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기를 계속하자면은 제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런 민감한 얘기 해봤자 그냥 양쪽에서 욕을 먹을 거 알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닌 거니까 그냥 얘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김연의 칼날이 정말로 우익적인 가치관을 지닌 작품이 맞으려면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우길기와 다이쇼 시대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실제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사용이 된다는 건 어떤 얘기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주인공인 탄지로가 숯을 구워서 파는 가업으로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벌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탄지로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역시 더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수 시장을 넓혀야 하는구나 라는 이 제국주의적인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길기가 그려진 귀걸이를 옆에 딱 차고 조선 강제합병과 러일 전쟁에 앞장을 서면서 일본 제국의 팽창의 역사를 손수 읽어낸다. 이런 식의 전개가 나오면 솔직히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우익적인 만화가 맞죠. 근데 이런 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조금 더 음침하고 은유적으로 우익적인 가치관을 좀 심어본다면 사실은 그 혈기로 변한 인간들이 사실은 일본 본토 바깥에서 넘어온 외국인들 내지는 외지인들이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귀살대가 일본 정부나 천황에게서 국내의 질서 혼란을 바로잡은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 귀살대 요원들은 비국민들을 때려잡고 우리 제국주의 팽창을 위한 밑바탕을 단단하게 다지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시더라. 최소한 이런 설정 정도는 들어가줘야 이게 우익적인 가치관을 가진 작품이라는 심증이라도 가져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김연의 칼날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작품에는 그런 심증조차도 가질 만한 구석이 전혀 없다는 걸 말이죠. 자, 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또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자, 이 작품에는 그럴 만한 깊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장치도요. 실제 역사적인 맥락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거나 최소한 은유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깊이 같은 게 사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게 말하면 작품이 정말 직관적이고 스타일리시한 건데 저처럼 안 좋게 말하면 이게 지나치게 단순하고 평면적이어서 작품의 깊이가 없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 별로 제 취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작품에는요. 인간이랑 혈귀가 그렇게 막 박터지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와 군이 국내 질서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 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이 싸움을 알고는 있지만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정상 묵인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의 현실적인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혈기는 밤에만 나타나는 애들이니까 이 두 세력 간의 싸움도 일반 세계에서는 전혀 모르게 조용히 진행이 됩니다.
뭐 가끔 민간인들이 혈기들한테 잡아먹히지만 뭐 그거 정부가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개입을 안 합니다. 우리 기사할 때는 끝까지 완벽하게 비밀스러운 조직이에요. 뭐 이러고 그냥 끝이 나버린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음침하게 일본의 제국주의를 미화시키려는 의도나 최소한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끔 만드는 향수적인 장치를 여기저기 숨겨놓을 만한 그런 서사적인 디자인 같은 게 애초에 존재를 하지 않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일본 정부니 천황이니 아니면 조선을 착취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본토, 다이쇼 시대의 멋진 일상이니 뭐 작품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묘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우익적인 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애초에 주인공부터가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온 산속 숫쟁이 집안의 아들인데도 말이죠.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작품은 그저 어떻게 하면 인간이랑 혈기랑 싸우는 모습을 더 멋있게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냥 그 생각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년 만화물, 열혈물의 장르적인 문법 그대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혈기들을 반드시 때려잡겠다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그 순수한 선의가 가득한 게, 그런 비현실적이고 판타지적인 뜨거움이 가득한 게 이 만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판타지적으로 멋있는 이야기가 가득할 뿐이죠. 그래서 작품이라는 건 모름지기 현실적인 맥락을 담고 있어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저 같은 좀 옛날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작품의 재미를 못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말대로 이 만화에 정말로 우익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면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주인공은 우길기가 그려진 귀걸이를 쓰고 다니는 거냐? 당연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우길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징이 맞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해군의 상징으로 저 우길기를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되게 미운 상징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쟤들은 왜 자꾸 이거를 쓰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이건 역시도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지나친 단순함에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제가 설광하라는 작품 얘기를 하면서 천진난만하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설광하라는 작품도요. 1987년에 독재 정부를 미화를 하고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과 비판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 초기에 제가 정말로 그런지 작품을 좀 들여다봤더니요. 이 작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기계를 가지고 우익적인 역사관을 설파하려고 그런 서사적인 디자인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런 겁니다. 정부에 대항해서 지하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그런 조직이 있는 시대? 이건 좀 낭만적인데? 그러면 이 낭만적인 시대에 청춘 남녀가 반대 진영에 얽혀서 비극적인 로맨스를 갖는다면 어떨까? 라는 수준의 아주 천진난만한 발상을 가지고 해당 시대를 판타지적으로 연출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설광하랑 귀멸의 칼날이 조금 비슷해요. 별다른 악의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천진난만할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 건 아니죠. 그런 우익적인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것들을 가볍게 다뤄서 그걸 오락적으로만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 솔직히 올바른 태도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귀멸의 칼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도 딱 이 정도로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길기의 디자인이 전면에 계속 나오는 거는 잘못한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정말로 우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디자인을 넣었냐를 살펴보면은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인 탄지로가 우길기가 그려진 귀걸이를 쓰고 다니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쨌든 이게 소년물의 주인공이니까 결국엔 주인공인 탄지로가 다른 인물들보다 가장 강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서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소년물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작품도 주인공에게 출생의 비밀 같은 거를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사실은 이 세계관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해호흡을 쓸 수 있는 출생이라는 그런 설정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공이 태양의 힘을 가져올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고 많은 상징 중에서 왜 하필 태양이냐? 이거는 일본 전통신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본에서는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가장 우위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문화적인 기호를 가져오면서 생긴 설정으로 보여요. 뭐 각자의 나라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센 동물은 항상 호랑이로 묘사가 되고, 어디에선가 태극 문양이 나오면은 저거는 좀 파워가 세거나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겠다, 뭐 이런 게 바로 연상이 되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태양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주인공을 가장 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태양을 상징하는 기호를 가져다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주인공한테 입혀놓은 걸로 보여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생각 없는 그런 태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별 생각이 없어서 문제다와 우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야스쿠니 신사에서 실제로 우길기를 막 흔들고 계시는 이 갑본의 애국보수 분들과 그냥 천진난만하게 우리 주인공 판타지적으로 짱 세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일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패턴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한 작가를 똑같이 우익으로 묶어서 비판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우리 쪽이 하는 비판의 설득력도 옅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나치즘과 일반적인 민족주의는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분은 다 지워버리고 모든 민족주의자들은 나치즘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얘기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조금 비약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길기 디자인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시대 배경이다. 이런 요소가 등장을 하기만 했다고 해서 그냥 반사적으로 전부 다 우익이라고 밀어붙여 버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진짜로 일본의 우익을 제대로 비판해야 할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말의 설득력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깔 때 까더라도 잘 구분을 해서 까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말이죠. 예전에 진격의 거인도 연재 초창기에는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섬에 갇힌 주인공들이 저렇게 섬 바깥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일본이 다시금 제국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은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독자들은 이걸 보고 다시금 그 예전 전체주의의 향수를 되살릴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란을 만들어서 한참 동안 진격거한테 우익딱지를 붙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예전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거예요. 물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뜯어보는 시도를 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는 유독 일본이 섞이기만 하면 그 관점이라는 게 왠지 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버릴 때가 많은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역사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그 당연한 게 가끔씩은 너무 지나칠 때가 있어서 지브리 스튜디오의 반딧불이의 묘나 미야자키 하야오의 바람이 분다 같은 작품들까지도 이게 우익적인 가치를 미화하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판을 할 때에는 비판을 제기하는 쪽에서 근거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쪽이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냥 우익 논란 요소가 있다 라고만 해버리고는 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구도가 참 답답했고 되게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일부러 해소되지 않은 논란을 만드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본을 유독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분들은 꼭 이때다 싶어서 막 자국 비하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까지 환영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요. 부디 그런 댓글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를 조금 요약하자면 귀멸의 칼날은 섬세함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익 만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